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엑셀에서의 논리값에 대해서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논리값에 대한 개념은 엑셀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논리값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 정보를 이진화해서 해석해요. 즉, 컴퓨터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혹은 아니오의 대답으로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컴퓨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물어보고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논리값을 마주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if 함수를 쓸 때예요. if 함수에서는 물어보고 맞다면 A를, 틀리다면 B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어보는 것, 바로 조건에 대한 것이에요. 컴퓨터에게 엑셀에서 물어보기 위한 문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제 데이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비교 연산자가 뭐냐? 부등호, 등호 이런 것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B열에 숫자가 있고 C열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데이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true, 참으로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8이 7보다 크므로 거짓이죠. 그래서 false.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을 도출하고요. 4랑 3이 같다. 이거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false가 나온 거고 5와 9는 같지 않다.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이 등호의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5와 9는 같지 않으므로 true, 참을 반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등호가 들어가는 것들은 숫자 데이터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크다 작다는 숫자의 개념에서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같다와 같지 않다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딸기라는 값을 두 개를 넣고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해봤어요. 그럴 때 true가 반환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값과 이 값이 같지 않다는 거짓이죠. 같기 때문에. 그래서 false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다와 같지 않다는 문자열 데이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비교 연산자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것보다도 더 많긴 한데 제가 예제로 이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요. is가 그 영어에서 의문문이잖아요. is로 시작하면은 너 물어보는 거죠. 뭐뭐해? 뭐뭐해? 뭐뭐야? 마찬가지로 is 넘버는 너 숫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텍스트는 문자야? is 블랭크는 비어있어? is odd는 odd가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수야? even은 짝수예요. 그래서 is even은 짝수야? 물어보는 거고요. is 에러는 너 에러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 데이터는 숫자냐고 물어봤을 때 참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여기 A는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올 거고, 반대로 100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올 거고, A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true가 나올 거고요. 블랭크는 비어있으면 true가 나올 거고, 비어있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거고, 그리고 홀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3은 홀수니까 true, 8은 짝수니까 홀수냐고 물어보면 거짓인 거죠. false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함수도 그럴 거고, 에러일 때 이제 에러라고 물어봤을 때 에러이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true와 false를 값을 반환하는 함수들이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다. 이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식이 그냥 직접 셀에다가 이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equal 치고 true 라고 치거나요, 혹은 true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치거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셀에 논리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true와 false를 생성해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 is로 시작하는 함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true와 false로 대답을 받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논리값에 기본 연산을 실행을 하면, 기본 연산이라 하면 사칙 연산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연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0 혹은 더하기 0이나 혹은 뭐 곱하기 1 혹은 뭐 나누기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빼기 0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연산들이잖아요.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을 논리값에 해줬을 때 이 값이 1과 0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true 값에다가 우리 true를 직접 입력하면 true라고 했죠. 곱하기 1을 해줬더니 결과값으로 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5가 2보다 크다. 5가 2보다 큰 건 true죠. true에다가 여기 true라고 뜨네요. true에다가 플러스 0을 해줬더니 1이라고 뜨고요. 3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죠. 거짓인 논리값에다가 가로를 덮고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두 개를 붙였어요. 이걸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두 개요. 요거를 더블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네거티브, 부정이 두 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을 곱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더블 네거티브 문자를 앞에 붙여줬을 때에도 숫자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논리값 뒤에 1로 나눔으로써 숫자로 바꿔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true 값은 1로 반환하고 false 값은 0으로 반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true의 기본 연산을 실행을 하면 1로 바뀌고 false의 기본 연산을 하면 0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을 true로 인식하고 0을 false로 인식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0이 아닌 값을 true, 0을 false로 인식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nd와 or 함수, 논리 함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제 데이터로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문장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50보다 크고 200보다 작다. 요거를 나눠서 두 개를 써본 거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요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값이 50보다 크다. 그 결과값은 true겠죠. true.
그리고 이 값이 200보다 작다. 이 값도 true네요. 그래서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는데 두 조건이 모두 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AND 함수로 두 개의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크고기 때문에 이럴 때는 AND 함수를 쓰는 거고요. AND 함수로 그 두 개의 조건을 나열하면, 콤마로 나열을 하면 결과값을 하나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AND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지만 똑같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래에 적힌 수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는 AND 함수를 먼저 쓰고 가로를 열고 조건 두 개를 콤마로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건 두 개를 곱하기 기호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 곱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들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true가 1이라고 했고 false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1, 이것도 1이라는 거고 1 곱하기 1은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그 값이 0이 될 거잖아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결과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폴스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 연산이 정확하게 그 AND의 개념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도 true, 뒤에 값도 true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 된 거예요. 기본 연산을 진행한 거잖아요. 곱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true 값도 자동으로 숫자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1 곱하기 1이 돼서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값이 200보다 크다. 100이 200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러면 앞에 조건은 true지만 뒤에 조건이 false이기 때문에 1 곱하기 0의 형태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0은 결과값은 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곱하기의 개념이 AND 함수와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5어 조건도 한번 볼게요. 5어 조건, 5어 함수. 5어 함수는 52거나 이거나라는 표현이 5어를 대체하고 있죠. 200보다 작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건 1, 52거나는 이 값이 50이란 뜻이죠. 그래서 D42가 50일 때 50이 아니므로 폴스가 나온 거고 200보다 작음으로 true가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틀렸고 두 번째 조건은 맞아 있네요. 그래서 5어 함수로 이렇게 아까 AND 함수와 똑같은 형태로 나열을 했을 때 이 값이 true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틀렸지만 true가 나오네요. 그 이유가 5어는 단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true이기 때문이에요. 50이거나 200보다 작다. 어떤 거든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라도 맞으면 true 값을 반환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아까 AND는 곱하기로 표현을 했는데 5어는 더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은 거짓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조건은 참이기 때문에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과 1을 더한 값 1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0이 아닌 값을 true, 0을 false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맞는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게 1이 아니라 2,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0이 아닌 값을 true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뭐 0이 아닌 숫자기만 하면 무조건 true의 개념인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AND나 OR 함수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연산자를 이용한 방식을 설명한 이유가 배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수식을 넣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셀 하나, 셀 하나, 셀 하나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수식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하나의 수식으로 전체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전체 데이터가 예제로 1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100보다 크다 라고 치면 이 수식 하나로 이 전체의 결과값이 반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수식 하나를 주면 모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값을 리턴하는 것도 배열로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if 함수에서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if 함수에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true와 false의 결과값으로 나오는데 true일 때는 어떤 값이 나오길 바라고 false일 때는 어떤 값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할 때 쓰는 함수가 if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일 때 그게 참이라면 100보다 크다라고 리턴하고 false 거짓이라면 x라고 리턴해라 라고 if 함수를 배열로 작성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 번에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배열 함수를 쓸 때에도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AND 함수를 한번 써봤어요. 배열 함수에다가. 그랬더니 이 배열 자체가 100보다 크고 배열 자체가 15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결과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네요. 여러 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값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네, AND와 OR 함수는 배열 수식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맨 위에 한 개의 값만 나타낼 뿐이고 전체 값에 대한 결과를 리턴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배열 수식에서 우리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반환을 하려면 저희가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방식이 있죠. 곱하기 연산자와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한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범위의 값이 100보다 크다. 그리고 범위의 값이 150보다 작다를 곱하기로 묶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한 번에 1, 0, 0, 0, 1, 0, 0을 반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참인 것만 한번 봐볼게요. 요거랑 요거 이 값하고 이 값이네요.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네요. 그죠? 그리고 121도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고 두 개를 다 만족하죠. 나머지는 뭐 하나라도 틀렸을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한 번에 값을 나열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if 함수에서 썼을 때 이 조건 그대로를 if의 조건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if 요 조건 수식을 쭉 써주고, 여기죠, 로지컬 테스트 부분 조건을 쭉 써주고 참일 때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다라는 텍스트, 그리고 만족하지 않을 때 x를 반환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필터 함수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 아래 설명란에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파일을 통해서 꼭 실습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우시고 직접 한번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보시는 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쳐봐야지 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논리값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 배열에서 논리값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이 논리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그 논리값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배열에서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if로 또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논리값을 배우는 김에 약간 번외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조건부 서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건부 서식,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부, 조건이 맞을 때만 서식을 적용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뭐 색칠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논리값의 결과를 수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 수식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 조건부 서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조건부 서식은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맨 아래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 이렇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논리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true와 false로 나오는 수식을 입력해야 돼요. 위에서 우리가 세 개를 배웠죠.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is로 시작하는 함수, 혹은 뭐 and를 이용한 방식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true와 false의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숫자와 뭐 문자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인데, 여기서 숫자만 색칠을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할 서식,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먼저 수식으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숫자인 것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인 것만 true와 false로 반환할 수 있는 수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isNumber라는 함수가 있죠. 너 숫자니? 네, 그리고 셀을 선택해주면 true, false로 나올 거고요. 그쵸? 요 수식, 이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리고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조건부 서식 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지막 값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수식을 붙여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여기서 참이라면은 숫자라면 적용할 서식을 여기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우기로 뭐 보라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누르면 네, 어떻게 됐죠? 숫자인 데이터만 색칠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수식이 폴스로 나온 것들은 색칠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 들어가서 홈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아까는 세 규칙으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그 조건부 서식이 뜨거든요. 여기서 규칙을 편집한다 라고 해가지고 is text라는 함수가 있었죠. is text,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인 것들만 참이 되기 때문에 글자인 애들만 색칠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 아까 is number였는데 is number의 이 결과값 true와 false의 결과값을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함수가 또 있어요. not이죠. not 함수가 있습니다. not은 영어에서 부정형이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true였으면 false가 나오고 원래 false였으면 true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 숫자야가 아니라 너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되는 거예요. 너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 텍스트라는 뭐 텍스트가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텍스트겠죠? 그래서 텍스트에만 이렇게 색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이 반드시 true와 false로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논리값을 조건부 서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수식과 서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수식이죠. 수식. 이거는 뭐 이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는 걸 수식이라고 하고, 서식은 여기서 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그 서식과 관련된 값을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을 변화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색칠을 하든, 뭐 글씨 크기를 키우든, 굵게 하든, 색깔을 바꾸든, 이런 건 다 서식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식이고, 수식은 값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한국말이 좀 비슷하죠. 수식, 서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은 영어로 포뮬라를 얘기하고요. 서식은 포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뮬라와 포맷의 차이도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잘못 들어왔네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비교연산자 is 뭐뭐로 시작하는 함수의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나고 이를 논리값이라고 한다. 논리값의 기본 연산 등을 해주면 true는 1, false는 0으로 나온다. 그리고 하나의 셀 값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비교해주는 함수가 뭐 and or가 있다. 근데 배열에서는 곱하기 연산자가 and 함수, 플러스 연산자가 or 함수를 대체한다.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이 개념을 토대로 드디어 우리가 365 함수의 필터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필터. 저희가 현업에서 업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VLOOKUP 함수, 혹은 뭐 VLOOKUP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을 간혹 인덱스랑 매치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한다거나, 어떤 값을 조회하는 용도의 함수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신규 함수가 필터 함수예요. 근데 이 필터 함수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배열과 논리값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열과 논리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어쩌면 사실 이 필터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행으로 먼저 강의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다음 강의서부터는 신규 함수를 배워보면서 조금 더 재밌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